저희 키파카파 제9회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데이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정데이터 센터장 하고 있는 염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저희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현장에는 많이 있지 않지만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논문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들께 조금 꼬드겨가지고 같이 논문을 쓰자고 말씀을 조금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비록 현장에는 많은 분들 계시지 않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퀄리티 높은 논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데이터 공모전을 9회를 맞이하고 있어 내년에는 10주년이에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제 논문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그 승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직생활 실태조사나 사회동안 실태조사 이외에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들도 조금 많이 들어와서 조금 논문의 주제가 다채로웠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연구, 기존의 연구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연구들이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센터장이 되고 키파카파 공모전을 이제 처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학생다운 굉장히 챌린저블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주제가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알고 계신가요?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 분야 전문 국책 연구기관으로 행정혁신, 재난안전, 규제, 평가 연구 외에도 국가 승인 통계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원자료 공개 및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조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참가할 수 있으며 단도 또는 최대 4인까지 공동연구가 가능합니다. 학부상은 지도교수와 공저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총 4종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학술 논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모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데이터 설명회 이후 신청서는 7월 31일까지, 그리고 최종 논문은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11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12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수상자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와 논문 제출 방법, 심사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팀에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수상작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공모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연구자 및 학생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문적으로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교하고 과학적인 조사 수행으로 연구자 여러분께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데이터 기반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아까 간략한 이제 홈페이지 소개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공모전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이제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문창홍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홈페이지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아까 동영상으로 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떤 내용인지 좀 잘 캐치를 못 하실 분들이 좀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키파카파 제9회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및 데이터 설명회 개최에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고요. 이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에 관련된 간략한 논문 공모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이시면 이제 신청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행정학회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제9회 키파카파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다운을 받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행정연구원에 들어가 보시면 연구 자료에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는 총 4종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2종은 이제 국가 승인 통계 데이터라서 통계 DB를 들어가 보시면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공식생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여기서 이제 DB 활용 데이터를 들어가시면 이제 데이터 활용 이제 인증을 거쳐서 데이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직생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확인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간 관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B 활용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가장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방금 이제 신청 게시판에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데이터 신청을 접수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셔서 다양한 이제 아까 어, 염지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챌린저블한 많은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개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몇 가지 질문 사항들 몇 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영어로 논문을 써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 영어로 써도 충분히 이제 무방하고, 아까도 이제 챌린저블한 논문이기 때문에 영어로 충분히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분량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잘 논리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내용 구성을 하셔서 분량은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학부생들도 올해부터는 이제 단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이제 학부생들이 좀 스스로 좀 챌린저블한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스스로 연구를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수님과 공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학부생 분들께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공조를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아니면 학부생들끼리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 이제 수상자 분들 2분을 모시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이 관련된 후기를 들으면서 이 생생한 후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상자 공모전 후기 2분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의 김성혁 학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뉴욕주립대학교 박사과정 김상엽입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를 이제 같이 했던 이제 이가빈 연구원은 이제 성균관대 졸업하고 이가빈 연구원도 이제 같은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주립대 박사과정의 이제 작품인데 간단하게 오늘 요청을 받은 게 수상 소감이랑 그리고 어떻게
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논문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상 소감을 정말 간략하게 뭐 예전에도 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논문 공모전에 왔었습니다. 왔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니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재도전의 결과였고, 원래는 처음 이제 이거를 도전했을 때는 아무런 상도 못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려상을 받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 다음 해에는 꼭 제가 통계청장상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좀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이가반 연구원이랑 같이 좀 재밌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런 데이터 활용을 잘 해가지고 많은 이런 뭐 티오리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모티베이션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약간은 깨졌는데요. 우선 연구의 시작은 항상 저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봉사 동기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좀 해왔었고, 그리고 되게 그 행정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개념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런 PSM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이론적 접근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방법론적으로도 좀 더 재밌게 좀 구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항상 공공부문 혹은 정책이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을지 그런 실무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질문을 한 결과, 이 공공부사 동기와 이직의도의 역설적 관계, U자형 비선형 관계 및 이선 분위 회귀 설계라는 이제 이런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고 도대체 뭔 말이냐, 뭐 U자형이 뭐냐, 뭐 비선형이 도대체 뭐고 이선 분위 회귀 설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연구 모형은 이제 독립 변수로서는 공공고사 동기와 공속 우등성을 두었고, 그리고 종속 변수로서는 이직 의도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 지금 연구형을 만든 거는 이제 약간 이게 U자형을 좀 보여줄 거다라는 식의 의도였는데, 과연 그것이 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모형으로서라도 약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비선형이 뭐고 U자형이 뭐고 뭐 이선 뭐 분위 회귀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논문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PSM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계속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비선형으로 이거를 좀더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연구를 했는지, 뭐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우선 이제 의도를 정석 변수로 하는 PSM 독립 변수 1차항, 그 2차항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같은 거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함수 보면은 이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1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변곡점에서 U자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최대한 이제 그 0 이상에서 나오게 되려면은 1차항과 2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곡점이 1에서 5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4.72는 거의 5에 가까운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수준에서 있어서의 PSM은 어떻게 보면 이직 의도에는 약간 다시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즉 이제 너무나 높은 PSM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좀 그 전의 수준보다는 그 이직을 할 의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발견한 그 두 논문들을 최대한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이런 방법론적으로 좀 강하게 어떻게 좀 구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왜 상호작용화 설정을 위한 이선 분위 회귀 설계를 했냐? 이 이유는 이제 이게 앞서서의 이 U자형이 비선형 관계가 이차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상호작용항을 넣게 되면은 3차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차항도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아 갑자기 함수 얘기하고 도대체 뭐야 막 벌써 어지럽잖아요. 3차항이 되면 그냥 진짜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 U자형을 다시 V자형으로 최대한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선 분위 회귀 설계를 하였고 앞서서 이제 제시 드렸던 논문들에 통해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이 사실은 뭐 행정학 논문도 아니고 좀 반복론적인 논문들도 있었고 좀 경영학이나 아니면 다른 심리학에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좀 더 이제 정말 행정학에서만 아니면 혹은 관련한 그런 여러분들 전공에 있어서만 이제 갇혀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논문들도 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제 결과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공모전 준비 과정을 위한 연구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첫 번째 이제 연구의 스타트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이 연구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은 질문 혼자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지만 저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MBTI 중에 좀 대문자 E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스터디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각각의 필요한 이런 스터디를 좀 다른 사람으로도 구성을 하고 같이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조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전열 리뷰를 하는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통계 및 방법론 스터디를 잘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좀 질문이 이제 좀 생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런 공모전이 있는데 같이 뭐 해보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 공모전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저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실태 공공 죄송합니다. 까먹어져 갑자기 그 공직생활 실태조사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연구들을 했는지 찬찬히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서 유사한 데이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펩스 데이터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다른 공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런 뉴스라든지 정부 자료, 연구원 자료, 뭐 행정연구원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논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봐서 이후에 뭐 이제 디스커션을 쓸 때 더 도움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다시피 행정학을 비롯한 그 그러니까 뭐 근처에 있는 학문들, 경영학이라든지 심리학이나 사회학들 이런 사회과학의 좋은 저널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이런 좋은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구 설계 및 데이터 공모전 데이터 자체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공직 생활 실태 조사를 보시면은 이 행정연구원에 저는 이게 의도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최신 연도부터 계속 보면은 어떤 질문들은 넣었다가 빠졌다가 새로 구성되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상 받은 경우에는 이 서번트 리더십으로 상을 받았었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랑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리더십 항목에서 많이 이제 더 이게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이거는 first come first serve다 이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이거 서번트 리더십이니까 빨리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였고요.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생활 시대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직무급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문항이 새로 설계가 되었고 혹은 이제 지방 공무원들을 이제 뭐 기초자치단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이런 변화하는 것들을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큰 힌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색다르게 생각하기 기존 이런 확장하는 시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거를 뭐 컨퍼메터리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 구성마다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뭐 정말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코워크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가빈 연구원이랑도 같이 연구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단독으로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랑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의 이제 연구실에 있는 선후배 혹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코워크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런 것들이 또
성공의 주요 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코워크 장점은 연구의 긴장감이나 계획 유지 가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하면서 책임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하게 되면은 연구 긴장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데드라인도 좀 더 잘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 간의 강점에 따라 논문 연구를 배치할 수 있고요. 어, 이어서 다른 연구원, 이제 유정환 연구원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유정환 연구원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나 뭐 결론이나 뭐 연구 설계 이런 데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배치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논리 및 논문의 유기적 흐름이나 대안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되면 보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되게 크리티컬 질문을 할 수 있고, 특히 같이 요번에 이제 통계청장상을 받았던 이가빈 연구원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한때는 뭐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되게 그 내부 연구자들끼리 얘기를 통해서 또 연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워크에 하지만 이게 항상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성향의 이런 뭐 사람끼리 이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연구자 간의 갈등 상황도 있고요. 저는 뭐 MBTI를 좀 더 믿는 편인데 그럼 정말 MBTI적으로도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또 코어서가 이제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좀 각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갈등 항상 추구해야 되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혼자 그냥 이것을 단독으로 계속 혹은 주저자로서 논문을 하기보다는 짝수로 이번에는 너가 주저자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주저자 하는 식으로 짝수로 논문 작성하는 설계도 현실적인 방안에서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약간은 이제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한 이런 걸 항상 연구자들도 하니까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 이제 바라는 점 또 여기 또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제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추후 연구로서 약간 이 공직생활 시대 조사를 좀 더 영문 논문에 이제 낼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페브스 데이터 활용 논문과 비교하는 이런 리뷰 논문도 좀 지금 좀 설계를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이 공직생활 시대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을 엄청 되게 좋게 보고 그리고 배우고 싶다 하는 되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해외 연구원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영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연구원들이 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뭐 영문으로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발전에 대한 제안은 그냥 이거 되게 뻔하게 리미테이션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물론 이제 Q&A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좀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연구자로서 그냥 약간 얘기를 드리자면은 조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부처 공개를 하면 더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롱지튜디널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크로스 섹션이나 패널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은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인데 이런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이런 내용도 많기 때문에 다이아릭 설계도 한번 해주셨으면은 아마 제가 뭐 공직생활 시대조사를 계속 뭐 좀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와 여러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유정환 연구원님의 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유정환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발표해 주신 그 김성일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연구실 바로 윗선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처음 석사에 입학해가지고 처음 공모전 나갔을 때 그 서번트 리더십 논문 같은 경우도 그 여기 계신 그 김성일 연구원과 함께 공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제가 굉장히 그 정말 연구에 이응도 몰랐던 상황에서 정말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공부를 했다. 좀 이렇게 그리고 그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제
그 뭐 군대도 맞선임이 가장 무섭듯이 맞선임께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제가 좀 작아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 김성엽, 유정환, 이지한 이렇게 같이 했던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나눠서 아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난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따로 나와가지고 좀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부터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대 사회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행정 환경이 계속해서 복잡해져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 공공 부문에서 좀 그리고 행태적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혁신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혁신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게 그러면 과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명확성과 그리고 그 조직 지원 인식이 그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그 충분한 자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목표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좀 명확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모호성을 느꼈을 때 그러면 그 PSM을 통해서 또 시행동이 좀 어떻게 좀 이어질까 그 관계가 정말 유효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연구 모형을 좀 제가 만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의 공공봉사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믿는 바로는 사실 그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그리고 다른 부문에 가지 않고 공공 부문에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난제들 그리고 정책에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공봉사독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그런 연구 모형에서의 메인 변수들은 사실 공공봉사동기와 그 혁신행동에 좀 있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분산 구조 분석, 즉 구조방 정식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가설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소벨 테스트도 있지만 좀 좀 오디오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각 집단을 1, 4급, 5급, 6, 9급 이렇게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1, 4급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 티어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6, 9급 같은 경우는 실무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 집단들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수 비교를 통한 그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모수치를 비교함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까지 봤을 때 좀 되게 굉장히 좀 평이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부트스트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런 제표집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제표집 분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 부트스트랩이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 그 매개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부트스트랩 그 신뢰 구간을 이용한 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좀 실행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연구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주로 조절학과에서 다루었던 두 집단이 아닌 세 집단도 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좀 논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소개는 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좀 진행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평소에 제가 느끼고 그 주변에서 봐왔던 그런 약간 일상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약간 스트림 레벨 브로커스라고 하죠. 그 되게 스트림 레벨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순경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대부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스트릿 레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고충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윗선과 그리고 아랫선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이나믹한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소스들을 통해서 그런 연구 주제를 좀 저는 좀 발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평소에 내가 이거 굉장히 재밌겠다, 관심 있다, 나는 그런 이런 관심 있는 주제를 좀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공직생활 실태 조사가 상당히 굉장히 그리고 좀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좀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네,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끝까지 안 질리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 끝까지 원동력 잃지 않고 안 질리고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연구 관심사들은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근데 그 마구마구 떠오르다가 그냥 일회성 그치고 그냥 이거 그냥 조금 쓰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결국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끝까지 원동력을 잃지 않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쓰자.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이 밤잠 못 이루고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쓰자. 그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끝까지 원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선별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에 있을 때 사실 이게 데이터 공모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그럼 이거 3번 나가서 3번 상 탔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상 탔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멋있는 분석 방법을 쓰면은 상을 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멋있는 분석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휘황찬란해서 이게 뭐지 싶은 것보다는 내가 진짜 궁금한 걸 답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교수님들께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자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문제에 적합한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게 저 가장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저자의 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처음에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김석일 연구원님 제가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저는 그 저의 선배에 이어서 좀 저만의 좀 약간 전략이 있다면 저는 연구문헌 설정 단계부터 이거 이 사람하고 같이 쓰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테 얘기를 해서 연구문헌 설정 단계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부터 좀 이렇게 논의를 실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각각의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런 약간 선호도가 다르고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구 모형 설정 단계부터 논의를 진행한다면 그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결론에 있어서 그 라이팅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굉장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함께 마음이 맞는 그 좋은 공저자를 찾아서 함께 한다면 이게 사실 서로 서로를 그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십 관계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복을 받은 게 그 저희 연구실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분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같이 쓰고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 많이 늘 수가 있는데요. 뭐 가장 가까운 거는 뭐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연구실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전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학회 같은 데서 지금 뭐 한국행정학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슷한 주제를 하고 있는 세션에 가셔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나중에 그냥 코어를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하나 한국행정연구원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을 냈었는데 그 1번 리뷰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네, 이야기를 해서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은 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갖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한다. 난 이걸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리뷰가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설문 문항도 좋고 설문 풀도 좋은데 정말 그 패널 데이터로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장감이 많이 잘 느껴지는 후기를 들었고요. 저도 이제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네.
많이 배우고 코어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 되게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후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데이터 공모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온라인도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패널 데이터 구축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지금 아, 사실은 패널로서의 작성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서베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연락처를 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샘플의 숫자를 맞춰서 서베이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 공무원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패널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센터장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제가 이제 이게 10년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큐뮬레이티브 하고 매니징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신 이론을 도입하는 조금 창의적인 그 문항을 넣는 것도 또 조금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학생분들하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금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발표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약간 공직생활 실태조사로 논문을 쓰셨는데 저희 국가 승인 통계에 이제 사회통합 실태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 실태조사도 굉장히 이제 좋은 데이터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조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해서 논문을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 최종 제출일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논문을 많이 그 챌린저블하고 많이 재밌는 논문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전 여기 오신 두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거 수상하고 나서 이 논문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 그 수상 받았던 거는 이제 그거는 아예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아마 조직 조직학회부에 아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이 통계청장상은 좀 더 이제 이걸 아예 영문화로 해가지고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스크립은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한번 될지 이게 뭐 한번 해보고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겟하는 저널은 이제 특히 제 생각에는 이게 PSM을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PPM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퍼스널 퍼블릭 매니지먼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서 이제 결과를 보고서 이제 추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버트 리더십 부분 같은 경우는 함께 공전했기 때문에 조직학회부에 잘 게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 같은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저는 좀 더 그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좀 약간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앙 지방 이렇게 나눠서 그 사실 중앙에서는 5급이 굉장히 뭐 높다고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5급이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어떻게 지방과 중앙에서 좀 나눠지는가 이렇게 좀 최신 데이터로 해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더 맥락 적합성이 좀 높게 수정을 해서 좀 이렇게 게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으로 질문이 온 게 있어서 그 참가 자격 요건 관련해서 한 분이 이제 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이제 공동 연구자로 참여 명단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공모전에서 저희가 그 대상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학부생의 단독까지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공저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 소속이 그 학교여야지만 사실은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게 저희가 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박사과정을 간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연구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 보는 주니어 전문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은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키파카파 데이터 공모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